장동혁 대표가 어저께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하루 만에 의결을 해서 한동훈 제명 요거를 지금 승인을 했다. 의결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오전에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형식 논리상으로는 이제 최보윤 당 수석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의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이제 이런 형식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 모두 9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표결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나 거기에는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8명은 찬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아까 있더라고요. 오면서 아까 내가 들었는데. 네. 그런데 이 보수 내전을 일으킬 역량이나 있습니까? 적어도 보수 내전을 일으킬 만한 파워가 한동훈계에 있으려면 그 내전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명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싸움이고 또 그리고 당사자인 한동훈에게도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자신을 YS에 어제 그저께죠 다시 빗댈 정도로 이미지 정치에는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책 역량은 제가 보기로 빵점입니다. 지난 총선 때 다들 아시다시피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2조 심판 하나뿐이었어요. 뭐 청년들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우리 안보는 어떻다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2조 심판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이러면 떠오르는 느낌은 그 보이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분에게 문제가 되어 온 것이 뭐 가발이냐 아니냐 뭐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정말 나는 한동훈을 재발견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보수를 몇 차례 괴멸시킨 사람이었더라도 이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를 하는 인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 우리 자산이 되었다면 이왕 이 사람이 앞으로 괜찮은 리더로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아무런 정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인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당 대표를 하면서 오늘 아까 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정강 정책에서 기본소득 이걸 빼야 되겠다 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온 게 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기본소득이니 경제민주화니 이거 빨리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게 김종인이 그 당사자 있을 때부터입니다. 결국은 김종인 씨가 들어와서 이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시작을 했고 윤석열 한동훈계가 보수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완전히 박살로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 여파가 아직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여파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씨가 나는 이게 이렇게 장동혁계하고 전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물러나 있을 때 제발 정책 개발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무엇이 과연 우리 그 대한민국을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가를 좀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결국은 알량한 당내 헤게모니 싸움 벌여온 거거든요. 이러니까 오늘 같이 뭐 제명을 당해도 이 동정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 초절정 고수들의 바둑을 봐도 이제 바둑이 질 때는
어느 결정적인 패착이 하나 있을 경우도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악수를 연달아 두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 개인이 됐든 정당이 됐든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걱정을 낳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악수가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연달아 터질 때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수 진영 전체에 있는 또는 보수 진영 쪽에 어떤 그 연대감을 느끼고 있는 중도층 이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자, 이런 광경보다는 아무튼 국민의 힘이 어떻게든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제명 결정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뭐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어떻게 돌아온 방식을 지금 이제 설계를 하게 될지 우선 당장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 지방선거에 대비한 친한동훈계의 별도의 움직임을 모색해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던데 창당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창당을 하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창당을 할 때 같이 가겠다는 현역 의원들이 우르르 좀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역 의원들 분위기로는 아무리 창당 얘기를 하더라도 따라 나갈 의원은 현재로서는 제로다. 한 명도 없다. 특히 친한동훈계의 가령 대표 선수라고 하는 박정훈 의원조차도 창당은 고려치 않는다. 뭐 따라갈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방금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는가? 2월 8일 날 북 콘서트가 예정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다면은 그냥 혼자서 무소속으로 6월 3일 지방선거에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그런 보관을 얘기할지 또는 광역단체장 어디를 지금 뭐 노려보겠다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니면 그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1년 동안 외국 어디 나가서 정치 공부를 더 좀 자세하게 절실하게 좀 하고 오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오겠다라고는 했지만 일단 제명이 확정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년 동안은 복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당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것이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채널을 열어보겠다, 노크하겠다 그런 뜻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당으로 가겠다는 뜻인지 지금 뭐 갖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이 한동훈이 과연 미래의 제목이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치열하게 2030 혹은 뭐 3040까지 특히 요사이 2030에서 보수에 대한 인기가 70보다 오히려 더 높거든요. 70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2030이 한동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런 정책도 내어놓지 않은 한동훈에 대해서 과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나는 한동훈이 가령 앞으로 대표가 되고 아닌 말로 이 국민의힘 이 뭐 당명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는데 차기 주자로 부각이 된다고 합시다. 근데 과연 민주당이 내놓을 차기 주자와 승부를 벌였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난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지 정치를만으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한동훈을 두고 이 젊은 세대의 뭐 하나의 새로운 주자 뭐 별의 기회다 뭐 이런 소리 한 분이 있죠. 그 김종인 씨가 있고 또 조갑재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이런 노예한 분들의 시각을 보면요. 거꾸로 한동훈을 내세워서 보수를 더 많이 파괴하려 하는 자들 아니냐.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나는 그 분노심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수를 이만큼 파괴를 한 사람을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2년 전 봄에 이 국회에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니까 나한테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 있었다면 그건 문재인 초기였다.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그때 2,000여 명을 그 소환을 했고 200여 명을 구속을 시켰고 보수인사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시기를 자기 화양연화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때 당신들이 나에게 박수 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한동훈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날부터 한동훈을 보수인사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은 내 손가락 꼽는 데서 빠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 보수 인사 아니다. 보수를 괴멸시킨 인사였지. 삼성그룹이 19개 범죄로 대부분에서 전부 다 무죄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왜 석고대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박영수 특검에서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한동훈, 이복균 중에 왜 석고대죄를 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이튿날 석고대죄를 한 사람은 이복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푸른 하늘님이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윤석열이 한동훈 얘기 듣고 특검 받았으면 이 사단이 낫겠어요? 전원책 씨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 제가 질문을 이어간다면 지금 변호사님은 한동훈이 보수를 개명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동훈의 상관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 괴멸에 책임이 없습니까? 자, 오늘 아침 신문부터 네. 이제 두 가지 이제 제목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조선일보 거예요. 네. 이게 재판을 해서 이 김건희 여사에게 1년 8개월 징역형 선고된 걸 보고 일주일 했으면 왜 그때 털질 않았느냐. 네. 쉽게 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왜 그때 털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김건희 주가 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이 그거 때문에 결국 계엄을 부르는데 네. 왜 털지 않았냐 네. 이 얘기고 저는 그런데 시정일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을 난 내란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법 그 감정으로는 절대 내란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국가 대통령이 비상대권이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관의 그 판결에도 어디에도 그것이 왜 내란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것이 내란이라면 내란의 증거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나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를 성립하지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수가 전횡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가령 윤석열이 2차 담화를 했을 때 그 담화를 두고 내란을 자백했다고 한동훈이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한동훈계가 대거 넘어가서 탄핵 소추가 요건을 갖춘 거예요. 200명이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204명이었습니까? 만약 한동훈계가 가담을 하지 않았으면 윤석열은 탄핵되지 않았고 윤석열을 체포되거나 구속될 일은 없었겠죠. 뭐 반성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오히려 난리가 났겠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동훈은 보수의 배신자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신자 프레임은 영원히 벗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댓글 쓴 사람은 어떤 뜻으로 나한테 그런 비난을 한지 모르겠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쓴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우리 보수계 전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조선닷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한동훈 제명 의결이 확정됐다는 제1보의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조선일보가 사실상 내전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내전이냐. 그건 조선일보가 본 시각일 뿐이고 이제 진정한 보수의 단결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는 국민의힘에 총체적으로 실망했다. 나는 오늘부터 국민의힘을 떠난다.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보수였는데 오늘부로 나는 떠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얘기할 때 6월 3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의 방정식은 무엇이냐에 대한 결론으로부터 역산되어야 한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1월 29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이 제기하는 것에 대한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점입니다. 저는 한동훈이 떠나도 좋고 있어도 좋고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가령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한테 10%포인트가 뒤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자, 그렇다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시장이 몇 %포인트 차이로 뭐 근소하나마 앞서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제 지는 쪽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되겠죠. 그걸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묘책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1년 전에 있었던 일 그때 이랬더라면 계엄을 선포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니냐. 뭐 그 얘기도 뭐 오늘쯤까지는 해볼 수 있겠으나 그 얘기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와서.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요 딱 정리를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한동훈을 뭐 내치느냐 아니냐 포용하느냐 혹은 뭐 장동혁이 어떠느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과거부터 심지어 뭐 김무성 있잖아요. 예? 김무성의 배신자론 유승민의 배신자론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또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하면 지금 누가 배신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지금은 정체성을 우선 바로 세우고 그 정체성 아래 그 깃발 아래 다 모일 때다. 그 깃발이 싫은 사람은 떠나면 되는 것이고 그 깃발에 협조게 하는 사람은 그 깃발 아래 모여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당을 새롭게 뭐 개선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뭐 그 길에 동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기 옆길 얘기 하나만 하면 제 대학 때 제가 존경하는 김윤식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회의 시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주인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학의 주인입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아니야. 학생들은 4년 있다 떠나지만 대학의 주인은 패컬티 교수들이 대학의 주인인 거야. 아니야. 사립학교는 재단 이사장이 주인이야. 뭐 별의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 끝에 김윤식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대학의 주인은 건학 이념이 대학의 주인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가령 국민의힘 주인은 누구냐? 현역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뭐 권리당원이야? 당원이야? 누구야? 국민의힘 주인이. 국민의힘의 주인은 국민의힘 창당 이념이 돼야 된다. 그 창당 이념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당원 당규의 전문에 나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강령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전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과 강력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 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게 싫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동감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정당인 것이지요. 이 강령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새누리당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당 이름을 바꾸면서 당의 색깔을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바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국민의힘 색깔은 유럽의 경우에 보수 색깔인 푸른색. 그럼 미국에는 그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의 그 자유주의 정당의 그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색깔을 포기를 하고 빨간 색깔 미국 공화당의 색깔로 딱 갈아입은 거예요. 근데 뭐 홍보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김종인이가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당이 이념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김종인이 두 번째 비대위원장을 할 때 또 경제민주화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걸 강령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지금 김병민입니까? 서울시 부시장이죠. 네. 이 친구가 그 앞장을 서가지고 김종인이 명을 받아서 그걸 뭐 명을 받았다기보다 김종인이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진행을 한 것인데 나는 민주당에서 살고 있던 김종인이라는 분이 갑자기 국민의힘에 건너와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이분이 경제민주화가 뭐가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했는지 압니까? 방송에서 그 채널A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었다. 경제민주화가 뭔가 하면 기업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랬습니까? 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탁자를 쳤어요. 내가 그 뒤에 방송을 할 순서였는데 탁자를 쳤습니다. 제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사회주의자도 저는 사회주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관련해서 스트레이트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제 열었는데 그래서 당헌당규 정문을
대대적으로 이제 고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을 삭제를 하고 대신에 산업화 그리고 반공산주의 그리고 건국 이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는다고 합니다. 예.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던 내용. 그리고 경제민주화도 반드시 빼야 합니다. 예, 그게 그 헌법 119조 경제 각 주체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제민주화 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대체적인 평가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덕분에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를 이길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이었어요. 그리고 전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 변호사님의 그 어떤 유니크한 그런 분석이신 것이고 대부분은 그 경제 민주화 덕분에 그때 불리했던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인 거 그리고 아닙니까? 국민들이 경제민주화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당장 김종인 씨 입으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2016년에 이 얘기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2016년부터 예, 줄기차게 오고 있어요. 이분이. 한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경영 참여 법제화를 이제 서둘러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경제 민주화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수사로는 국민들이 민주화되면 좋은 거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도 되는데 경제도 민주화돼야지라는 선에서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정치적 선언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하면은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주의의 근간을 사실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보수가 자발적으로 집권하거나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 보수는 언제나 좌파의 이념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변화해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보수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면서 보수가 어느 시점이 되면 무너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게 두 가지 긍정작용과 부정작용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민주화가 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1901년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맞습니다. 이 사민당의 전신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에 네 가지 민주화가 들어갑니다. 첫째 정치민주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 다 가진다. 두 번째는 바로 경제민주화. 그 세 번째가 뭔가 사회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융코와 대지주의 대자본가의 이 재산을 빼들어서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네 번째가 빌리 브란트 때 실현을 하려고 했던 국제민주화예요. 그 네 민주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제민주화를 독일 가서 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온 김종인이 한국 와서 느닷없이 계속 경제민주화 타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87 체제 그 헌법을 바꿀 때 경제민주화를 119조 2항에 자기가 넣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경제민주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들으면 저 말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민주화는 좋은 단어로 들리는 게 아니고 폴짝 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는 선거 국면에서는 오히려 보수가 변화하는 보수, 포용적인 보수 이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완성하는 액세서리로 쓰이면서 정치적으로 소모가 됐었죠. 예, 포용적인 네. 보수를 하려면요. 가령 격차를 해소하는데 네. 그게 경제적 격차든 신문적 격차든 격차를 해소하는데 우리 보수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나는 그게 보수의 정체성을 하는 제 1번이어야 된다고 나는 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민주화 같은 것은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전에 선거 직전에 이 경제민주화는 철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철폐를 했잖아요. 결국은. 박 대통령도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얘기를 들어보고 아차 깜짝 놀란 거죠. 노동자가 뭐 기업 경영에 참가를 해 깜짝 놀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에 뭐 강령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바꾼다면서 경제민주화를 그대로 놔둔다면요. 국민의힘 또 그대로 갑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 민주화를 이제 전 변호사께서는 그 내력까지 100수십 년 전 내력까지 이제 들춰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격차 해소 쪽에 더 방점이 있었던 거지 기업 경영에 노동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한다 이쪽에 방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선거에 네. 계속 시사 방송했고 저도 그 선거에 참여했었지만
지금 전 변호사님은 좀 과장된다는 아니요, 측면이 아니요.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령 그럴 때 그런 거라도 없었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를 치를 때는 결국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머릿수로 하는 건데 그 머릿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도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거 대안이 있었습니까? 제가 저 여쭤볼게요. 그때 다른 대안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지면은 지금 아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난 대선 지고 나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모든 게 다수결에 의해서 총선을 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수결이란 또 다른 형식의 독재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때만은 그렇지 않았다면. 잠깐만요. 지난 대선 때 네.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혹시 정책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정책 선거를 못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늘 주장을 합니다. 가령 보수당 이러면요. 우리가 보수당이다 이러면 1번 아까 말했잖아요. 격차 해소는 우리가 앞장서겠다. 2번 청년들 일자리를 노동계획을 해서 노동계획을 반드시 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경제민주화예요. 다른 그게 말은 왜 경제민주화입니까? 노동계획을 하는 게 왜 경제민주화입니까? 지금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노동 유연성은 또 별도의 문제죠. 아니 지금 노동계획을 하려면요.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해고와 거예요. 고용을 그 기업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노동 유연성 아닙니까? 그 잘 알겠는데요. 예, 예. 우리가 말하는 노동 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노동 경지성을 풀고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지성을 풀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걸 결국은 우리가 노동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한동훈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론 아니에요. 여기 대안이 뭐야 대안이? 아니, 이 대안을 갖고 지금 우리가 6월 3일 선거 어떻게 치를 겁니까? 아니 우리가 이 제가 뭐 정체성을 국민의힘 대변인은 아니에요. 아니 이 저 정체성 국민의힘 지든 말든 저하고 아니, 잠깐만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 어떻게 치를 겁니까? 예. 어떻게 치를 겁니까? 그걸 내 얘기나 이 정체성을 10개든 50개든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이번 선거 또 집니다. 또 완벽히 져요.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아니 정청래가 왜 조국당하고 왜 합치겠다고 그러는데요. 정체성 때문에 졌다는 게 그게 탈레반 논리예요. 어허 내 말은 뭔가 하면요. 탈레반이란 레디컬 아니죠. 이게 뭡니까? 그거 그게 지금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늘 얘기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냥 스트레이트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전 변호사님이 우리 방송에 귀중한 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하고자 했던 생각 1도 없어요. 오늘은 전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겠는데 그 말씀 중에 이게 우리 방송의 채널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방송 저는 그렇게 나가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리고 한동훈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방송 그러면 곤란하다. 저는 전 변호사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당의 정체성을 세우는 문제하고 정체성 세운다고 제가 소개 드리잖아요. 그 문제하고 또 왜 네. 똑같이 또 일치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 정체성 세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 말은요.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으면요. 이게 보수 정당인지 뭐 잡탕 정당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구별이 안 돼요. 권력을 탐하는 이런 패거리 정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권력을 탐하는 패거리 정당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요. 백진백패합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데 원론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핵심 전략이에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그래서 정체성을 이번 바로 6월 3일 세워야죠. 지방선거는 저도 좋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저한테는. 아니 정체성을 세운다는데 왜냐하면 뭐 6월 3일 덧셈을 해도 모자랄 지경에 뺄셈을 하는 데까지 다 한 다음에 제로 베이스가 되더라도 새 출발하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체성 확고하게 해서. 지금 내가 그럼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을 국민의힘 정당 레떼를 붙여갖고 어디다 출마를 시키면 당선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지금 한동훈 아니 출마시키는 예컨대 지금 총선이 벌어진다. 모르죠. 그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은 출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못 했어요. 그건 또 별도의 자기가 문제죠. 선거를 리드할 것 그때도 같았으면요. 우리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당연히 가장 한동훈이 어려운 제대로 지역을 자기 출마를 목소리를 해야죠. 내려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서 거기에서 이기든 지든 한번 겨뤄봐야 됐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형님하고 나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의 결정적인 실패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가서 지더라도 해야 됐던 것 아니냐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지금 우리 그 김공호의 말씀은 예. 이 상태대로 국민의
그 힘을 어떻게든지 뺄셈 정치하지 말고 득셈 정치를 해서 제명 하지 말고 다독이고 이래서 다들 단합을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당협위원장들 서울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야권하고 여권하고 지금 어느 정도 박빙세로 돌입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피가 끓어요.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그 현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장 속에서 서울에 있는 21개 당협위원장이 지금 연대 성명 냈잖아요. 이렇게 다 우리 전부 다 죽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21명 당협위원장들 몇 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 모르죠. 그것도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그러면 되죠. 정 변호사님 누굽니까? 그 사람 지난번 21명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잠깐 제 말씀도 다 듣고 어떻게 얘기를 상대편 하세요. 말을 그런 식으로 역공을 합니까? 아니 제 말씀도 전 변호사님이 다 듣고 토론 과정에서 상대편 역공하는 스킬을 제가 여러 번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저보고 아니, 21명 아니, 이름을 이거야. 대보라니요. 제가 21명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다 판단을 하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린 한번 보세요. 네.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예. 수도권하고 서울에서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수도권 서울에서 한동훈이 공천으로 그대로 진입되고 지금 그 당협위원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당협위원장 바뀐데 거의 없어요. 나 없다고 알아요. 그 당협위원장 그대로 다 있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 참패를 했던 그 당협위원장 나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갈아치워야 됩니다. 아니 나 말할 기회를 좀 달라니까요. 그때 선거에서 참패를 했던 사람들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면서 외군 가면 구의원, 시의원들 다 공천권이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김공희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패배하는 지금 지름길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당을요 눈이 번쩍 띄게 바꾸지 않으면 이번 선거 또 다른 참패를 불러올 뿐입니다. 두고 한번 보세요. 자, 두 분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좀 지금 두 개의 정말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정체성을 정확히 세워서 그거부터 굴려가서 당을 불려야 된다라는 전원책 변호사님의 말씀하고 김광일 에디터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데 좋아. 원칙 좋은데 그 시간 있나? 지금 선거가 그러면 내년 6월인가? 지금 지방선거는 오는 6월 아닌가? 그로부터 역산을 해보면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5개월도 안 돼요. 그 상황에 지금 이거 할 수 있나? 4개월입니다, 자, 후보를 4개월. 정한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시간표는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 시간까지 뭘 할 수 있겠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게 굉장한 논쟁을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은 네. 논쟁 벌인다고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예, 시청자들은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시는데 저는 당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의 정체성을 세우는 문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문제는 결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저는 사실은 정체성을 세우는 문제가 결국은 이상적으로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에 대한 뭐 경제민주화 그 단어가 우리 그 보수로 들어왔을 때 나중에 어떤 후과를 맺는지 이런 정책 토론 같은 걸 쫙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사람을 드러내는 일, 사람을 품는 일로 결국은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으로 비롯된 문제가 결국은 당의 정체성 문제까지 이렇게 격한 논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우리 댓글을 보면은 사실은 네. 제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그냥 제 느낌은 한 8대2, 9대1 정도는 한동훈 잘 내쫓았다. 이 의견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치적 고관여층으로 저는 이제 보거든요. 뭐 그 통계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댓글을 한 30여 개를 봤는데 그중에 8, 90%는 한동훈 잘 제거했다. 이제 이런 취지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조선닷컴에 있는 댓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극히 일부가 나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령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할 때 그것이 득표율, 그 보수 진영의 득표율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댓글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훈 그 전 대표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실망한 게 언젠가 하면요. 바로 이틀 전입니다. 그게 그 YS 영화를 보러 가서 그 YS 자제분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어제죠, 어제. 예, 그 어제입니까? 네, 네. 예. 그런데 YS 다큐멘터리 예. 상영을 보러 갔죠. 제가 뭐 요새 낮밤을 저 구별하지 못해서 이틀 진 줄 알았는데 어제 그러네 어제 나온 뉴스네요. 네. 그런데 달걀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YS 말을 인용을 하면서 예. 마치 자신을 그 YS와 대등한 위치에 치환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이미지 정치를 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대등까지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그냥 큰 실수를 하는구나. 그 이제 197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됐을 의원직에서 제명됐을 당시에 했던 말이니까 오늘 자신이 제명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갖다 쓴 말인데 설마 대등 아이고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살짝 보면 지금 변호사님은 한동훈이 미우시니까 며느리 미우면 발등을 찌르겠다 이런 것처럼 그냥 사실 이건 한동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네. 타이밍 정치라던가 문화 아이콘을 갖다가 막 비장하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아이, 그런데 그럼요. 그거를 그냥 고깝게 지금 보고 계신 것 저는 같은데. 제 부사님하고 예. 내가 오랫동안 모시고 방송을 하지만 99% 의견이 같아요. 아니 그런데 내가 자꾸 한동훈이 보수를 세 분이나 네. 괴멸시켰다는 게 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할 때 한번 괴멸시켰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처절한 패배를 하면서 두 번째 괴멸시켰고 세 번째는 바로 윤석열의 담화를 놓고 내란을 자백했다고 한 말입니다. 그 세 분을 보면서 나는 나름대로 한동훈을 재발견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나는 이준석도 재발견하자. 한동훈도 재발견하자. 네. 유승민도 재발견해야 된다. 네. 뭐 유승민은 가끔가다 재발견 좀 해요. 정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무니까. 아무튼 예. 제 입장은 이겁니다.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저희 쨍뜰날에 아주 정말 귀중한 논객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모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원론적인 얘기 끝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강경한 그런 비난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기에는 쨍뜰날의 입장인 것처럼 비춰질 염려가 있어서 제가 그걸 물론 말씀입니다. 예. 쨍뜰날 입장이 뭐 아닌 것은 내가 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을 두고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한다거나 김종인을 뭐 보수를 다시 살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네. 김종인을 두고 킹메이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요. 내가 하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노련한 정객에 불과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정객 말이죠.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는 그 와중에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내놓고 있는 말은 저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뭐라고 했느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거명을 하면서 내 머리를 스치고 가고 있는 제2의 제3의 김종혁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머리가 있다면 조심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권영진, 최영두 의원같이 개파색이 옅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침 라디오에 기어나가서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알량한 지역구 지킬 수 있겠나. 헛소리 할 바에는 짜져 있어라. 그리고 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이 징계 사태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평균 연령이 91세 고문이라는 수식이 민망한 일천한 아집 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장동혁 대표가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반대로요. 그 고동진 그 의원이 있죠. 네.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26일 그 비공개 의총을 한 모양이에요. 그 네. 의총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 의총이 아주 개판이 되고 있다. 한동훈을 공격한다고. 거지 같다고도 했죠. 거지. 예. 나 그런 거 보면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이 패거리 정치를 한 줄은 알겠지만 그런데 제가 사실 삼성전자 대표를 하고 있다면 그런 표현 안 썼겠죠. 제 못 양쪽에 쓰죠. 양쪽에 애정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개판이다 거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장해찬
씨가 지금 직함이 뭐였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부원장이죠. 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최소한의 머리가 있다면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또 다음 뭐 아침 방송에 기어 나가서라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같은 당의 지금 당원들인데 이분들을 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왜 굳이 이 정도의 빈정상하게 이건 이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일부러 싸움을 거는 얘기인데 저는 참으로 참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분들이 다 지금 저 장동혁계인데 정말로 이런 행실에 관한 문제, 언행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결국은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이분들이 정말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자신들의 팬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저는 탈당을 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윤석열 한동훈을 두고 그 굴려 들어와서 네. 이 보수 정당을 점령을 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번에 제명이 되는 걸 보고 아주 찬성한다는 뜻의 그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내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 홍준표가 적어도 그런 데에 대해서 판단 하나만 정확히 합니다. 이 당을 그런가요? 떠난 사람인데도 그런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결국 우리 당이 왜 망가지느냐, 김종인이 때부터 망가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이 창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있다면 나는 재발견을 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 한동훈 대표에게서 지난 총선 때 어떤 선거 전략이 나왔고 그리고 주요 정책이 뭐 한 10여 개가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지금 창당합니다. 창당을 하고 한동훈을 따른 사람들은 훨씬 많겠죠. 그리고 국민들 지지도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셀카밖에 안 찍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니면서 후보 한 사람하고 따로 셀카 찍은 것도 아니에요. 양쪽의 후보를 한쪽 팔에 한 명씩 건너리고 자기는 중간에 서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대선 진초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선거 말아먹구나. 이 얘기를 그때도 우리가 수없이 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음으로 양으로 온갖 얘기를 하면서 물밑으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면 속의 결기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친한계로 분류해 왔던 현역 의원이 좁게 잡으면 20명 또 폭넓게 잡으면 30명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막상 한동훈 전 대표가 밖에 나가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뭐 당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그쪽으로 몸으로 옮길 사람은 몇 명쯤 되겠느냐라는 말을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한결같은 답이 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하는 것과 당을 옮기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뭐 그런 지금 또 결론입니다. 슈퍼챗과 함께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 께 드리는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요 오늘 이런 분들이 슈퍼챗을 많이 쏘시네요. 네, 전 변호사님에 대한 우려와 같은 박수소리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닭목을 비틀면 치킨이 됩니다. 네. 한동훈은 제정신이 아닌 듯 박은주, 김강희 씨 착잡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친한계가 친한이라서 너네 힘들겠다라고 아니. 슈퍼챗을 싸셨어요. 닭모가지 새벽은 안 온다. 실제 그 최근에 말이죠. 일부 그 언론에도 약간 뭐 비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니 TV조선의 모 프로그램이 너무 한동훈의 치우친 프로그램 아니냐 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네. 그 마찬가지로 이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많이 편돈다. 사설 칼럼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말을 저도 가끔가다 들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 언론은 가급적 객관적 시각에서 글을 쓰는 것이지 조선일보가 한동훈 편을 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오늘 두 분을 보니까 아 이러니까 조선일보가 한동훈 편을 드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겠구나.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몰아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신 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은 친한계처럼 보이겠죠. 반대로 정반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장해찬 이런 분들이 조선일보에 얼마나 지금 삐져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우리 둘을 친한계라고 봤다고 하지만 둘도 아니에요. 장동혁은 저 또 평소에 또 반한이었어요. 네. 그러다 오늘 갑자기 친한이 된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겁니다. 막 그래서 어때는 왜 한동훈 조지냐고 우리를 막 비난하고. 그럼요. 네, 저는 이거는 그럼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이런 얘기 슈퍼챗을 올려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광일 씨, 한동훈 제명하면 한동훈 지지자 몇만 명이 떠나지만 제명을 안 하면 수십만 명 국민의힘 지지자가 떠납니다. 이런 얘기도 또 올려주셨고. 그리고 또 그냥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는 그분의 이제 뭐랄까 예단이자 주장이신 거지. 아니, 그렇죠. 근거를 가지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 예. 그다음에 또 2천 또 쏴주셨는 다른 분이 오늘 슈퍼챗 많이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주, 예. 김광일, 조선일보는 이제 다시 오세훈이 이준석입니까? 아니면 김재선 밀어주나요? 이렇게 저희들의 이제 정치적인 너의 정치색은 무엇이냐 뭐 이러시는데 오세훈이 이준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준석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세훈이나 이준석을 지금 밀고 아, 있느냐 이 워딩입니다. 그렇게,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오세훈 말고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 누구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시청자분들하고 무슨 반박을 하자거나 해서 예,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그렇죠. 거를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리는 지금 말이 건데요. 나왔으니 예. 나경원, 윤희숙 두 분의 이름이 자꾸 거명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선거 캠프를 꾸리면서 캠프 속에 대변인은 누가 맡고 뭐 선대 본부장은 누가 맡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성 매체, 흔히 말하는 내 것이 매체라고 하는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은 위험하다. 매체들은 한동훈을 끌어안고 전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확실히 더 압도적인 의견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오랜 뭐 회비를 내셨거나 이런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야. 한동훈을 빨리 쳐내고 국민의힘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똘똘 뭉쳐야 돼. 그래서 나는 요즘에 조선일보건 동아일보건 뭐 중앙일보건 아무 레거시 신문을 안 봐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저는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보수 정당에서 제가 늘 지켜보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 키울 사람을 안 키우고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이 없다는 맞아요. 말을 하게 된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서울의 뭐 구청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는 그대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새롭게 도전해야 될 때 과연 인물을 찾았는지 뭐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가령 오세훈 시장과 경쟁 구도를 도입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 구도에 나설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나경원, 윤희숙 그 두 분밖에 없다면 그 역시 뭐 결과는 또 비슷하지 않겠느냐. 네.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당직 재성을 발휘하고 사람도 찾고 아닌 말로 서울시장에 김광일을 내세우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 제가 나가면 아니, 당연히 경쟁력이 높죠. 그러나 예컨대 저는 신문사에서 할 일이 있으니 아, 우리 예를 전 변호사님이 들어- 서울시장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아니, 사람을 저를 거명하는 순간 농담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전 변호사님을 거명하면은 실질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령 서울시장에 박 국장이나 이게- 제가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아니, 이게 저희 정말-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많이 이게 정말 웃으시겠어요. 방송만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이래서 오가소를 하겠는데 그러나 정 변호사님이 워낙 저 동시에- 서울시장에 대해서 꿈이 있다, 로망이 있다. 오늘 뭐 어딘가 누군가 그랬더군요. 로망이 있다고. 김민석 총리가 그랬더군요. 예. 당대표의 로망이 있다고. 로망이 거기가 쓰이는 줄은 내가 우리- 꿈에도 우리- 몰랐네. 우리 주제를 좀 바꿉시다. 김민석의 로망으로. 아이고 참. 예, 당권에 대한 로망으로. 예. 그만 좀 싸우고 빨리 김건희 판결로 가라고 우리 PD가 지금 왜 그러냐 지금 PD는 지금 속 타고 있거든요. 시간이 자꾸 가버렸네요. 시간도 가고 지금 PD는 막 무서운 예. 거지. 아유 뭐 그 1시 2시까지 지금 하죠. 형들이 왜 저러고 계시나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점심 굶으면서 합시다.
아니 저희 굶는 자. 건 괜찮은데 우리 PD님들 굶기면 큰일 나요. 진짜 보면 정말 이 정말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게 네. 두 분이 오늘 이제 격정적 토론에서도 아무튼 정말 느껴져요. 뜨거운 한 고비를 또 넘습니다. 네.